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논의하는 선진국들을 향해 적어도 9월까지는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WHO는 부스터샷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9월까지는 적어도 부스터샷 접종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부스터샷 접종을 최소 9월 말까지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테오도로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의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0억 회분 이상 백신이 투여됐고 이 중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인구의 최소 10%가 9월 말까지 백신을 맞게 하자고 제시한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달 뒤 예정된 주요 20개국 G20 보건장관 회의를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진로가 G20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세계적인 접종 확대와 부스터샷 접종을 둘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를 중심으로 한 부스터샷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1억 1천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기부했으며 내년까지 5억 회분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국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가 델타 변이와 싸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델타 변이가 전체 감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미국에서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의 93%를 델타 변이가 차지했습니다. CNN 방송은 델타 변이가 지난 2달 동안 급속도로 확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미국 보건당국의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도 최근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으로 접종이 최근 늘고 있지만 모든 미국인이 최소 한 번 백신을 맞으려면 앞으로 6달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CNN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백신 접종자는 44만 6,300명을 기록했지만 이 수치가 유지될 경우 내년 2월 중순이 돼야 모든 미국인이 최소 한 번 백신을 맞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 최소 한 번 접종을 한 사람은 58%,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하루에 100만 회분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감염 대확산이 겨울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성년자 접종도 늘고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등등 이런 선진국에서는 접종 나이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요? 네, 영국이 만 16세와 17세 약 14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곧 시작합니다.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는 다음 달 개학 전에 만 16세와 17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접종을 반대해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12세에서 15세 대상으로 접종 나이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올해 말에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만 12세에서 17세의 경우 곧 18세가 되거나 코로나19에 취약하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때만 제한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 왔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실시한 나라가 늘고 있지만 사실 청소년 백신 접종은 논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만 12세 이상에게 접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접종 이득보다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아직 성인도 접종을 하지 못한 나라가 많은데 부유한 국가에서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을 맞히는 것을 두고 세계보건기구 WHO 등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의 의약품 평가 감독기구인 유럽의약품청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접종을 모두 마치는 건 델타 변이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접종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민은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한 돌파 감염이 발생할 것이라며 돌파 감염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면서 접종한 사람들은 미접종자보다 중증 코로나19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곳이죠. 바로 중동인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납포된 선박이 풀려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3일 밤에 중동 오만에서 무장 세력에게 납포됐던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아스팔트 프린세스호가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영국 해군 해사 무역기구는 납치 가능성이 제기됐던 유조선 사건은 이제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무장 세력에 의해 어떤 방식의 납치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원이 해안 경비대와 교신한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당시 선원은 무장한 이란인 대여섯 명이 배에 탔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박을 납포한 것으로 지목됐던 이란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의 적대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며 납포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만해에서 유조선 피습이 일어난 지 닷새 만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만해에서 이스라엘 해운사가 운용하는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가 비격돼 영국인 1명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조선을 공격한 주체로 이란 혁명수비대 드론 사령부를 지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동유럽에 있는 벨라루스에서는 독재에 맞서는 시위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올림픽에 참가했던 벨라루스 선수가 망명 신청을 했다고요? 네, 망명을 신청한 그 선수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다가 강제 귀국 위기에 처했던 벨라루스 여성 육상 선수 치마노스카야. 어제 도쿄를 떠나서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빈을 경유해 망명지인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치마노스카야는 어제 아침 이틀 동안 자신을 보호해준 도쿄 주재 폴란드 대사관을 나서서 경찰차를 타고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오스트리아 항공기에 올라 빈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수의 남편도 벨라루스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선수가 탑승한 항공기는 벨라루스 항영공을 우회해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로 변경은 벨라루스 당국의 항공기 강제 착륙 조치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앞서 지난 5월에 반정부 저항 시위에 관여한 자국의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그가 타고 있던 여객기를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켜 국제적인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선수는 앞서 도쿄올림픽 참가 도중 자국 올림픽 관리들의 강제 소환 시도에 반발해서 외국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육상 100m와 200m에 출전한 그녀는 예정이 없던 1600m 계주 출전팀에 논의도 없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자국 육상 코치팀을 비판했다가 강제 귀국 위기에 처했습니다. 치마노스카야는 루카셴코 현 벨라루스 대통령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2일에 강제 귀국할 뻔했으며 도쿄올림픽위원회와 일본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하네다 공항에서 위기에서 벗어난 뒤 도쿄의 폴란드 대사관에 머물렀고 폴란드는 그녀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